국민의힘의 대권 주자들이 2차 TV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역시 2차 TV 토론도 치열했습니다. 특히 하태경 의원은 홍준표 후보를 향해서 조국과 또 썸 타고 있다라고 의혹 제기를 했고, 홍준표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왜 자꾸 공약을 베끼냐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 치열했던 토론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하태경 의원과 홍준표 후보 간의 토론 대목입니다. 조국과 썸 타고 있는 게 또 있더라고요. 예, 정치 검찰 때문에 대한민국이 혼란스럽다. 예. 그래서 검찰 수사권 폐지하고 보안 수사만 하게 하자. 근데 이게 조국의 검수완박이랑 똑같아요. 이게 평소 소신이에요? 검수완박이 평소 아니, 소신입니까? 대통령 요번에 처음 나온 이야기 아니에요? 아니 대통령 선거 공약에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했어요. 그럼. 지난번에도. 제가 거짓말이에요. 선거 거짓말. 제가 지난번에 아니, 보니까 후보님. 한 적이 없어요. 하 후보님. 경찰 같이 주자고 했지. 하태경 후보님. 검찰 수사권 폐지한 적이 하자고 주자. 하태경 후보님. 잘못됐어요. 그거 내 7대 공약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번에 굳이 검수완박 공약을 한 거는 계속 조국 지지하는 사람 그쪽에 좀 잘 보이려고 한 걸로 의심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자꾸 조국 프레임에 가두려고 하는데 조국을 가장 경멸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접니다. 이미 그 사내 새끼도 아니다. 그런 막말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그 프로임에 다음은 좀 안가다. 그렇게 검수완박 공약을 취소하시면 되죠. 그거는 다르죠. 정책의 문제니까. 지난번 1차 TV 토론 때도 조국 수홍 의혹을 하태경 의원이 강하게 제기한 바 있습니다. 왜 조국 가족 수사를 비판하고 조 전 장관을 옹호하느냐라고 하태경 의원이 강하게 홍준표 후보를 밀어붙인 적이 있는데, 이번 TV 토론에서는 홍준표 후보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대선 공약이 조국 주장과 꼭 닮아 있다라며 조국과 썸 탄다라고 두 번째로 또 주장을 제기한 겁니다. 박소영 기자. 네. 정말로 홍준표 후보의 검수완박 공약이 조국, 추미애 이 두 분의 주장과 닮아 있나요? 닮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좀 닮은 그래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홍준표 후보가 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할 때 한국판 FBI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한국판 FBI를 만들어서 여기에 수사권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대신 검찰에는 공소권을 주겠다. 미국도 검찰이 공소권과 보안 수사 기능만 갖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하자. 한국판 FBI를 만들어서 이 수사권을 경찰에, 그러니까 한국판 FBI 거기에다가 주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주장이 어쨌든 검찰의 수사권을 뺏자라는 얘기와 일맥상통을 하고, 그래서 이 검찰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국과 이 추미애 장관이 주장하는 부분과 어느 정도 좀 뜻이 통하는 게 있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 논란이 커진 게 아까 보셨던 것처럼 홍준표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검찰의 그 조국 일가 수사가 가혹한 면이 있었다. 물론 이런 얘기를 했다가 취소를 하긴 했지만, 이런 얘기를 또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공격하는 쪽에서는 지금 모든 게 지금 조국 수호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가 이거 내 공약이다. 이번에 아니고 저번에도 내놨던 공약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번에 새로 만든 공약인 게 밝혀져서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토론회에서 제가 이번에 다시 내놓은 공약이군요. 아까 하태경 후보가 내놨다고요? 저번 대선에서 나왔다고요? 라고 했을 때 내놨다라고 했었지만, 확인해 보니까 자신이 이번에 새로 내놓은 공약이라는 게 밝혀졌죠. 아니, 그러면 하태경 의원 입장에서는 조국 전 장관 지지자들로부터 역선택을 받기 위해서 검수완박 공약도 이번에 새로 내건 게 아니냐라는 공세를 할 개연성도 있게 된 셈이군요. 상당히 좀 흥미로운 대목으로 보이는데, 한신대 김수영 교수님 나오셨는데, 검수완박 박소영 기자 이야기 따르면 조국 추미애 두 분의 주장과 닮아 있다라는 건데,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당시에 검수완박에 대해서 뭐라고 입장 밝히지 않았었어요, 그때? 그때 검수완박은 부패 완판이다 해서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했었죠. 아, 그 부패 완판이 나왔던 게 바로 이 검수완박 때문이군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 결국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홍준표 후보의 입장에서는, 예비 후보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전에 조국 일가 수사가 너무 과했다는 발언을 했을 때 상당한 표이탈이 좀 나타나는 듯한 추세를 보였었거든요.
했었거든요. 조국 수홍 논란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마 굉장히 호되게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태경 의원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표를 어딘가 있는 걸 갖고 와야 되잖아요. 예. 내 표를. 그런데 보니까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 조국을 좀 이제 옹호하는 약간 좀 조국 수호라는 식으로 이제 프레임이 걸렸는데 이제 조국을 좀 옹호하는 식으로 얘기했을 때 표 이탈이 나가는 걸 보니까 아, 그쪽에 내가 좀 가지고 올 수 있는 표가 있겠구나라고 해서 사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FBI를 만들어서 경찰에게 더 수사권을 주고 검찰은 공소권만 갖자라는 게 본인의 철학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것을 조국과 썸 탄다라는 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만들어서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표를 얻어오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은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화가 난 지지층의 표가 하태경 의원에게 오겠지라는 어떤 그런 계산에서 그렇군요. 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3차 TV 토론 때 조국과 썸 탄다 3탄 또 하태경 의원이 들고 올 수도 있는 거네요. 만약에 그쪽에서 확실히 표 이탈이 있을 수 있고 그 표를 내가 갖고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 어쨌든 조국이라는 이 이슈가 워낙에 핫하고 예민한 이슈다 보니까 잘만 그런 식으로 만들면 어쩌면 나한테 표가 더 오지 않을까라고 계산했을 수도 있죠. 흥미로운 대목인데 홍준표 후보의 대선 공약인 검수완박, 조국, 추미애 두 분이 주장하는 검수완박과도 묘하게 닮아 있다라는 패널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근데 지금 진행 중인 이 소위 말하는 검수완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 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와 묘하게 또 홍준표 후보가 대조되는 대목입니다. 검수완박은 부패 완판이다라는 게 윤석열 후보의 생각이고 검수완박을 주장하고 있는 홍준표 후보와 대조적인데 자, 김용주 의원님, 하태경 의원의 주장은 닮아 있다라는 것까지는 확인됐는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잖아요. 조국 지지자들로부터 역선택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거 새로 넣은 게 아니냐라는 게 하태경 의원의 주장인 건데 설마 홍준표 후보가 민주당 표 받으려고 설마 그러진 않았겠죠. 지금은 이제 그러려고 하다가 이게 나를 위한 길인가 고민한 그런 지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 생각. 그러려고 했는데 왜 예. 룰이 바뀌었어요. 룰이 어떻게 바뀌었냐? 당원 50%로 바뀐 거예요. 근데 어디서 브레이크가 걸렸습니까? 조국 수호행위에서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예. 프레임 전환을 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는 토론에서 주적이 말하면 윤석열이 아니고 어떻게 바뀝니까? 이재명과 유승민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제 토론에서도 굉장히 부드럽게 질문을 했죠. 윤 후보한테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 측근들은 별로 없는 상태에서 홍준표 후보가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것이다 봅니다. 예. 과연 지금 그런 과거에 말하자면 민주당 지지자들을 위한 그런 어떤 구애 활동들, 자기 이익을 위한 활동들이 이제는 독이 되고 있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페이드아웃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는 전혀 뭐 역선택을 고려한 게 아니다라고 적극 반박하고 있다는 입장도 함께 말씀드리겠고요. 토론회에서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 간의 공방도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누가 배신자냐라는 이른바 배신자 논쟁입니다. 구미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 갔을 때 참 봉변을 당하셨는데 그 배신자 프레임을 어떻게 풀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뭐 탄핵, 박근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홍 후보님 같이 그렇게 여러 번 말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유리할 때는 이용을 했다가 불리할 때는 그냥 뱉어버리는 그런 식으로 여러 번 말을 바꾼 데 대해서 정말 정치인이 어떻게 저러실 수 있나 싶습니다. 그럼 배신자 프레임을 계속 안고 나가시겠다? 홍 후보님 같은 분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배신자죠. 그렇게 말을 바꾸고 홍 후보님 제가 배신자면 최순실이가 충실입니까? 저는 박정희 생가 갔을 때 대환영을 받았는데 그냥 일반적인 시민이 아니고 전부 다 그 조원진 대표가 하는 우리 공화당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든 겁니다. 그분들한테 환영받은 거를 자랑이라고 말씀하실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수영 교수님, 그래서 누가 배신자라는 거예요?
그러게요. 이제 서로 배신자라고 막 싸우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유승민 의원의 입장에서는 지금 박근혜 탄핵 당시의 어떤 그런 일들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박근혜 지지자들로부터 지금 어떤 반대를 받고 얼마 전에도 이제 뭐 대구에 갔다가 굉장히 그 박근혜 지지자들로부터 이제 비판을 받고 했잖아요. 이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로부터 봉변을 당했던 것.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홍준표 예비 후보가 그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해결해 나갈 거냐라고 했을 때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홍준표 후보야말로 말이 늘 바뀐다. 왜냐하면 예전 발언들을 살펴보면은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 방송에서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두고 그때 당해도 싸다라는 말을 할 정도였거든요. 누가요? 홍준표 후보가 그런 말 했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는 다시 말을 바꿨죠. 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말을 바꿨거든요. 말이 좀 오락가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승민 예비 후보 입장에서는 나는 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한 번도 입장이 바뀐 적이 없다. 늘 그 당시에는 그것이 옳았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난 어떻게 보면 배신자가 아닌 것이고 늘 그런 식으로 자기 유리할 때마다 말을 바꾸는 홍준표 후보가 사실은 배신자 아니겠냐 이런 식으로 누가 더 배신자냐는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사실 불행한 일인데 이제 좀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계속 당신이 지지했니, 당신이 반대했니 가지고 서로 티격태격 싸우는 것을 볼 때 국민들이 이 미래의 어떤 대한민국의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희망을 갖게 될지 그 부분 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